일단 뭐 사모펀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네, 이쪽의 그 매매 패턴을 봐야 또 우리 한 발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국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기관 전체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매니저들이 각각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다 제가 뭐 20개를 살펴드릴 시간 안 되고 두 가지 정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BNG 스틸이 시총의 0.5%를 사모펀드가 매집을 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라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기간 전체로 1위가 TLB였는데 사모펀드도 이 TLB라는 것을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원통형 배터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TCC 스틸이 0.4%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0%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BNG 스틸부터 한번 보면 요거는 4월 21일 날 공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공시에 이제 탑업인 취득 공시가 나왔는데요. 회사 이름이 살짝 조금 촌스럽긴 한데 성림 첨단 산업 이름에 첨단이라고 들어가 있긴 한데 첨단스럽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 자석, 전자석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니까 전기차용에 들어가는 모터 코어에 이 자석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만드는 회사가 성림 첨단 산업.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많이 해서 그런지 회사 이름에 첨단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80억 정도로 2020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점프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현대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원래 이 회사의 이름은 요 이름이었습니다. BNG. BNG. 네, BNG였는데 현대범 계열 현대차 그룹 범계열사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현대 BNG 스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앞으로 전기차를 현대차에서 많이 하는데 결국엔 현대 BNG 스틸에서 현대차 쪽으로 이 부분을 들어가지 않겠나. 그러면 전기차가 성장을 하면 현대 BNG 스틸이 이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스토리가 아마 여의도의 사모펀드 매니저들의 지금 매집하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인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 관련주들은 니켈 관련주들입니다. 니켈. 그래서 니켈 관련주는 현대 BNG 스틸, 황금 ST, 뭐 대한금속, 그 다음에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한 연환산으로 한 3배 정도?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현대 BNG스들은 밸류에이션과 조금 전에 뭐 때문에 사모펀드가 사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뭐 사볼 만한 종목 없어 라고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찾고 계시다면 요거를 이번 주에는 차분하게 시장 조정 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장표를 보니까 휴스틸이 확 떠오르는데. 네네, 그렇죠. 영업이익 PER 기준으로 해서 1.4배밖에 안 되니까. 네, 휴스틸 그다음에 세아제강 지주는 차트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원래 이 회사들은 근데 밸류에이션이 막 10배, 15배 받던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업황이 좋아지는 구간에서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부담은 없는 정도의 강간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 매니저들이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원통형 배터리 쪽은 샀고요. 배터리 쪽. 그 중에서도 특히 TCC 스틸은 여전히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는 제가 가장 집중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 원통형 배터리고 이쪽이 가장 강한 테마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아마 이들이 2차 전지 내에서도 가장 강하게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그림은 이미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제가 TCC 스틸을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요 예쁘게 니켈로 도금한 거 보이시죠? 원통형 배터리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최근에 뭐 우리 816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그림을 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TCC 스틸이 소재를 이렇게 상신 EDP와 시닝 SEC 쪽으로 보내고 이들이 배터리 셀 업체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구조 정도까지 다시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다들 시장이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걱정들 하면서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네네. 일단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왜냐하면 이 위기는 또 기회니까 그쵸. 이 다음에 내가 산다면 무엇을 살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미리 해보는 것도 좋겠죠. 네네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의 힌트를 내가 얻는 것도 그래야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또 올라갈 때는 강하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샀던 종목들을 가지고 주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종목을 사기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사서 수익률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뭘 사고 있고 사는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시장 대응하고 종목 대응하는데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다음으로 그래도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건 쪽은 연기금이죠. 우리 월급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들을 가지고 연기금에서는 운용을 계속 하니까 국민연금에서는 네 어쨌든 연기금을 한번 보면 지난번에 제가 왜 건설 중장비 한번 말씀드렸던 거 혹시 대표님 기억나십니까? 네, 네. 미국의 캐터필라가 그렇죠. 좋고 그다음에 두산 바켓이라든지 진성 TEC 쪽 그들이 미국의 캐터필라 쪽으로 납품하니까 이쪽이 여팡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진성 TEC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연기금에서 여전히 좀 사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많은 종목 중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종목은 우리가 테스트 소켓 그림까지 보면서 공부했던 IS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이제 소켓이 있고 여기 안에 칩을 넣어서 테스트 반도체 칩을 테스트하는 그런 후공정 쪽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 중 3개의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렸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와 이거는 뭐 어닝스 서프라이즈고 앞으로 DDR5가 되면 이 소켓 자체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단가도 그러면 비싸지거든요. 신제품으로 바뀌면서 그 하반기에는 DDR5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혜를 사용하면 폐기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트레이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ISC를 말씀드렸을 때 요 시가총액이 5,300억, 5,400억 정도 할 때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제는 6,500억 정도까지 올라왔고 밸류에이션은 11배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벌어들일 예상 이익 기준으로 11배 정도면 비싼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저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DDR5라는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후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의 성장이 앞으로 크게 나온다라면 이 밸류에이션 11배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ISC는 혹시라도 다시 만약에 이번 주 그다음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한번 흔들려준다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36,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이번에 ISC 트레이딩을 못 하셨던 분들은 제 생각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뭐 무너질 때는 혹시나 같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36,000원 아래 시그널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이 가장 부족한 쪽이 이제 투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모펀드 쪽으로 돈이 잘 안 흘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즘 기관 하면은 하여튼 실망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간 전체 기준으로 가장 매수 강도가 강했던 종목이 TLB였고, 투신이 그 중에서도 이 TLB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샀기 때문에 이 TLB라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판 관련된 공부는 계속 많이 했었고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제가 그 제품 그림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TLB라는 종목은 모듈 PCB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SD 있죠, SSD. 네. 우리 저장하는 장치. 그거를 이제 주로 모듈을 가지고 이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LB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DDR5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듈 PCB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기업들이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다 먼저 주가가 지금 움직였죠. 네. 그리고 실적도 해성 DS가 실적 뽑으면서 후발주자들도 다시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아직 2천억 미만이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도 7배 미만. 제일 밸류에이션도 싸고 시가총액도 싸기 때문에 이들 말고 좀 싼 거 그다음에 뭐 될 만한 거 모멘텀 될 만한 거 없어라는 거로 아마 TLB 쪽으로 집중을 한 거고 때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 신한금융투자에서 TLB에 대한 리포트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부하실 분들은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를 보시면 되고 모듈 PCB 쪽 그다음에 이 DDR5가 되면 이 PCB 기판도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이즈도 바뀌고 규격이 바뀌어야 되고 당연히 신제품으로 바뀌면 가격이 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성장 모멘텀, 실적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쪽 기판은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시장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TLB 쪽으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 투신들은 여기에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표 보니까 코리아 서키트, 심텍, 뭐 대덕전자 사실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네요. 네네. PER 기준으로 봤을 땐 7배 정도면 코리아 네. 서키트, 심텍 같은 경우. 그렇죠. 이들이 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익이 너무 잘 나오고 이익이 잘 나오니까 1년 뒤에 이익 추정치도 올려버리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다고 치고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자꾸 이익이 올라와 버리니까 밸류에이션은 자꾸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7배, 8배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 이익 모멘텀이 어떤 그 일회성, 어떤 상황 때문인지 네. 아니면 이게 구조적인 어떤 성장세라고 봐야 되는 건지. 구조적인 성장세죠. 지금 제가 이제 기판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냥 단순한 PCB 기판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PCB에 실장하는 반도체 기판들이 있는데요. 단순한 것들을. 그런 것들은 뭐 중국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앞에 FC라고 붙은 FC BGA 이러한 기판들은 고성능 기판이거든요. 이 고성능 기판은 중국이 못합니다. 잘 못하고 네. 대만에 이제 잘하는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그 소수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게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여기는 쇼티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차량용이라든지 서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계속 확장이 되면 여기서는 계속 모멘텀이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워낙 업황이 좋다 보니까 지금 대덕전자가 지난주에 또 증설 공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반기에 증설된 부분들 관련돼서 약간의 뭐 그런 우려감들 뭐 누군가 한번 이야기를 딱 꺼낸다. 그때는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나도 같이 움직여준다. 그런 생각은 좀 언제든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뭐 그런 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과잉이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쁜이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지금 보여주신 이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TLB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현금을 아끼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오늘 하락을 한다면 사도 되는 것인지 이게 왜냐면 서로 상충하니까. 사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 많이 흔들려도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주 초반이잖아요. 지금 주 초반 이번 주 내내 무슨 일이 저는 왜냐하면 다음 주 5월 3일 4일 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너무 앞서서 제가 봤을 때는 이들 관련주들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FOMC 회의 좀 가까이 갔을 때 이제는 변곡점이 어느 정도 다 달았을 때 그때 저는 왜냐하면 저는 FOMC 회의 때가 거의 좀 이번 조정의 클라이막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깝게 가서 오히려 좀 이들에 대해서 똘똘한 종목들은 그때 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다들 또 이거 방송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오늘 장중에 만약에 진짜 발 빠른 분들이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좀 오른 종목을 만약에 찾고 싶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이 제가 TLB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가장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 정도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들 쪽은 다 한번 살펴봤고요. 외국인들 쪽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들은 뭐 TCC 스틸 여전히 동시에 기관들과 함께 순매수하는 모습이고, 조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이제 시총의 1.8%를 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뭐 남산 알루미늄도 있고, 알루미늄 뭐 이렇게 알루미늄이라고 조회하면 우리 상장된 기업들 몇 개 있거든요. 알루미늄 관련된 가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아마 기대감으로 그 부분에 대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플레이를 좀 하는 움직임이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네, 이제 매수 쪽을. 매도 쪽을. 네, 매수 쪽을 봤으니까 이제 매도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사모펀드 쪽은, 엔터 관련주 쪽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이게 키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드라마 제작사 엔터 관련주들을 이렇게 좀 차익 실현하는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심텍, 우리 공부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모펀드는 지금 차익 실현을 살짝 하면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TLB 쪽으로 지금 약간 안 오른 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들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들 오른 것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더 오른 기판 쪽에서 모듈 PCB인 TLB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사실 분들은 FMC 회의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왜냐하면 이들은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 그죠.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들은 조선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파는 모습이네요. 한국카본, 본행제 관련주로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한국카본 관련된 이 종목들을 좀 팔고 있고, 여전히 YG 엔터라든지, 이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연기금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를 파는 모습인데, 요거는 같은 PCB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진짜 PCB거든요. 그래서 이쪽보다 고성능 PCB 기판 쪽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는 혹시나 만약에 이게 애플 쪽에, 애플이 AR, VR 쪽을 만들잖아요. 기기를. 거기에 들어가는 PCB 기판을 만약에 인터플렉스를 하게 되면 한 번에 이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단순하게는 지금 우리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펜 있잖아요. 제가 이게 쓰는 펜을 하려면 디지타이저라는 이 연성 기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으로는 지금 숫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을 인터플렉스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한번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신 쪽에서 많이 매도하는 종목까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투신은 여전히 SM이라든지 YG 엔터와 같은 이런 엔터 관련주들을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잡히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한 주간 네. 기관들이 무엇을 샀는가? 기관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기관들의 산 주식들,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네. 이번 주도 괜찮을 흐름을 보일지. 네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관들이 한 주 동안 쌍끌이로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테스나가 시총의 5.7%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이 시총의 5%, 시총의 4% 각각 편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양극재 쪽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캐파 대비해서 2023년 캐파 증설 대비해서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좀 싼 편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후반에 장중에 많이 오르다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캔들 하나만 놓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들 종목들을 이제는 따라잡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그림이 좀 만들어져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하나만 놓고 한번 봐볼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계속 공부를 했을 때 이후로
거의 수직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채팅창에서 이제 팔아야 되냐 매도 시점에 대해서 그렇죠. 물어보셨죠? 네. 그래서 한번 코스모 이건 신소재의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 코스모 신소재에서 막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양극재 3사 대비해서 제가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드렸던 데가 이제 여기였는데 지금 주가가 6만 원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를 했다가 살짝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자, 지난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을 실은 양봉이 나왔고요. 또 하나 기분 나쁜 게 요렇게 양봉이 윗꼬리가 달려버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죠? 누군가는 6만 원 위에서는 야 많이 묻다 아이가 나 요거 팔아가지고 소고기 좀 사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윗꼬리가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물론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양봉의 윗꼬리 단 양봉의 캔들을 보시면 뭐 캔들의 몸통은 그렇게 커지는 않은데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윗꼬리의 부담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6만 원 부근에서 일단은 좀 챙기시는 전략을 권고드리고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러한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200일선이 여기에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와서 혹시나 좀 눌림이 나와서 조정을 좀 준다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잡아드리겠지만 지금은 신규 매수의 자리도 아니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분할로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분 나쁜 캔들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윗꼬리가 달리면 일단 그 보통 안 좋은 흐름이 또 나오니까. 네네. 자, 그러면 또 다음 특징주로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코스모 쪽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일단은 분할로 조금 챙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가지 한번 조금 볼 텐데, 자, STI라든지 네오셈 이런 종목들은 제가 반도체 장비주로서 이미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반도체 장비가 아니라 소재 관련해서 하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F라는 종목입니다. DNF. 네. 이거는 반도체의 이제 소재 중에서도 전구체 하이K라는 소재가 있는데 하이K라는 전구체 소재가 있는데 당연히 상당히 좀 기술력을 상당히 노한다 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딱 보면 뭔가 이거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소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부연이 되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지금 짚어주시는 종목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이 DNF라는 종목은 우리가 증착을 할 때 옛날 CVD라는 C가 이제 케미칼이거든요. 화학 증착 쪽으로 많이 하다가 요즘은 좀 더 기술력이 발달돼서 ALD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자층 증착이거든요. 이 원자층 증착을 할 때 들어가야 되는 필수 소재가 이 DNF에서 만들고 있는 하이K라는 전구체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ALD가 앞으로 이슈가 되고 하반기에 이 부분이 더욱더 좀 더 강하게 업황이 좀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 DNF의 소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기관들은 미리 좀 수급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반도체 공정의 그림을 그려서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SK도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은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장비주, 그 다음에 소재주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흔들릴 때 그러면 내가 반도체 소재와 장비주 중에 뭘 담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때 STI라든지 그 다음에 PSK라든지 이들은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을까 싶고 소재주 중에서는 이 ALD의 원자층 증착할 때 들어가야 되는 하이K 소재를 만드는 이 DNF 쪽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지난 한 주간 그 기관들이 산 종목 이번 주에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 지난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법 좀 배웠었으니까 네네네. 체크해 본다면 네. 예, 뭐 사가지고 헐값에 다시 싸게 팔 리는 없으니까 더 네.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요거를 그걸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NF는 하나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200일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자, 200일선이, 미국은 제가 200일선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차트가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0일선이 뭘 나타내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기와 업황을 보여준다. 그 종목이 속한 산업이라든지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시황을 나타내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0일선을 여기에서 한번 이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거에. 이탈하고 난 다음에 고점이 어딘지를 한번 보시면 200일선 가까이 올라가니까 얻어맞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여기 보세요. 반등할 때 200일선 부분에 오니까 얻어맞고, 그러니까 그만큼 업황이 아직까지 여기를 뚫을 만한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일선도 그냥 약간 이렇게 슬로우하게 우하향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수급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 동안 DNF에 대해서 기관들 수급, 외국인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0일선은 뭐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살짝 뚫어놓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다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0일선 위로 올라오면 20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는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2만 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22,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양봉, 아주 긴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가 2만 원 살짝 안 될 것 같은데, 요 양봉의 시가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이번에 FMC 회의 전까지 조정받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쉬어갈 때가 제가 봤을 때 이 DNF 소재 관련주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고, FMC 회의 이후로 아마 주가 위로 한번 날리는 그림, 한번 날린다는 표현은 좀 너무 자극적인가요? 네. 너무 날라리 같은. 네네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그 매수 시점과 관련해서 네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이렇게 이것도 오늘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보자 하는 종목들도 매수 타이밍을 이번 주 후반까지는 그래도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네. 다음 주 초반 이렇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오늘 많이 빠진다 하면 오늘서부터 들어가야 될지. 아, 네.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DNF를 꼭 사시라는 게 아니라 DNF를 내가 한 1000주 정도 그러면 이거 앞으로 ALD 이게 앞으로 EUV 공정이 되면, EUV라는 공정이 극자외선 공정인데 이게 이제 되면 ALD 공정이 같이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정이거든요. 그게 좋아 보여서 앞으로 내가 이 DNF 소재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한 1000주 사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치죠. 그러면 오늘 1000주를 다 사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죠? 200주씩 저는 한 5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서 한번 사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 또 하나의 기준은 이렇게 정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 정도씩 밀리면 한 1% 정도 밀리면 패스하고, 한 3% 정도 밀릴 때마다 내가 200주씩 사서, 지금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다음 주 FMC 회의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2주 남았니? 약 한 2주 정도 뭐 채 안 남았는데, 그러면 뭐 250주씩 4번이거나 아니면 200주씩 5번이거나 한 3% 정도씩 한번 밀리는 구간 때마다 내가 한번 뭐 사모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러다가 못 살지도 모르니까 나는 한 2% 마이너스 2%만 나면 매일 나눠보겠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지겠죠. 근데 한 번에 다 사버리면 혹시나 이게 총알을 다 나눠사했는데 주 후반에 더 빠지거나 다음 주 FMC 때 혹시라도 한 번 더 빠졌다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다면 평균 매수 단가를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빠질 때 분할 매수, 단 내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구간 정도 빠지면 그 이상으로 그때 내가 나눠서 한번 사보겠다라는 생각을, 이 종목 외에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빠질 때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로 한번 해보시고 FOMC 회의 때 내가 그때 수익 내서 먹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상했던 대로 뭐 동시호가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이거 다 예상하셨던 거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패닉, 공포심을 가지시기보다 어떻게 이 구간을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이거를 사실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주식이냐, 이런 어떤 조정장에 약한 것도 우리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 네네네네. 아니면 실적이 받침이 되는 오래 들고 갈 만한 주식이냐, 요거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그냥 기분 삼아서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니면 누가 옆에서 그냥 야 이거 한번 사봐 좋아라고 해서 산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사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하셔서 그냥 지금 빨리 현금화할 건 빨리 현금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이제 시간과의 다음 주까지는 그냥 여유 있게 한번 가보시는 뭐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이번 주 내내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변동성에 마음이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